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수요일입니다.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 시작합니다. 역대급이라는 태풍 흰남노가 어제 한반도를 지나갔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는 인명피해 등 심각한 피해는 없었는데요. 네, 하지만 태풍의 규모와 세기가 컸던 만큼 지역 곳곳에 흔적이 남았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새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린 공주의 한 주택. 소방관들이 급히 물을 빼냅니다. 인근 마을 주택에도 물이 들어차 마당과 집안 곳곳이 흙으로 뒤덮였습니다. 새벽에 물이 차서 소방서에서 와서 물을 퍼냈습니다. 지금 펌프가 침수돼서 복구를 못하고 있는데 순간 최대 시속 100km에 달하는 거센 바람이 몰아치면서 바람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세종에서는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주택을 덮쳐 집안에 있던 60대 부부가 긴급 대피했고 태안에선 어선이 전복되거나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새벽 시간대 돌풍이 분 서산의 한 과수원에선 추석 전 출하를 앞뒀던 사과와 배 등 과일의 30%가량이 속절없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추석에 많이 빼야 되거든. 출하를 해야 되거든. 금전적, 정신적으로 큰 손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지역에서 5건의 정전이 발생해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로 3명이 구조되고 1000가구 넘게 불편을 겪었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150mm 안팎의 비가 내린 대전과 세종, 충남에는 100건 넘는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다만 태풍이 경남 남해 지역에 상륙하면서 인명피해 등 심각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한편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충남 35개 학교가 휴업했고 대전과 세종에서도 10에서 20%의 학교가 원격이나 단축 수업으로 학사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지역에서 8천여 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주말 감소 효과가 사라지며 확진자 규모는 다소 늘었지만 완만한 감소세는 이어졌습니다. 대전에선 그제 3,266명이 확진됐는데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일주일 사이 500명 넘게 줄었습니다. 또 주말 감소 효과가 사라지며 세종에선 962명이, 충남에선 4,471명이 추가 확진됐지만 확산세는 다소 둔화한 모습입니다. 대전과 충남 일부 시군에 이어 세종시도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원 멀티주 접종 예약 신청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접종은 세종시 보건소는 매주 화요일, 세종시 10개 지정 의료기관은 오는 13일부터 주중 사흘간 접종합니다. 대전시의회가 제26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산하지방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담은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시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장 임기와 지방공공기관장 임기가 일치하지 않다 보니 지방선거 이후 기관장들의 임기 문제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단체장과 산하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국무총리실, 중앙부처, 각 정당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세종시가 KTX 세종역 신설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이번 추경안에 포함시키면서 세종역 설치 이슈가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충북에선 반대 목소리가 워낙 강경해 메가시티 등 충청권 공조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민선사기 세종시가 1,427억 원 규모의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엔 KTX 세종역 신설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비 1억 8천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KTX 세종역 신설은 최민호 세종시장의 공약으로 KTX 열차가 통과하는 조치원역을 개량해 내년 하반기까지 열차를 정차시키고 근남면 발산리에 새로 역을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주민들의 욕구가 커진 건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 집무실이 오고 국회 분원이 온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하는 KTX 역사가 세종시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지만 세종역 신설은 지난 2017년과 2020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세종시가 각각 진행한 타당성 조사에서 각각 0.59와 0.86점으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최 시장은 내년 8월까지로 계획한 이번 용역에선 비용 대비 편익이 높게 나올 것이라 자신합니다. 경제성을 확보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더라도 충북의 반대는 또 다른 걸림돌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세종역 신설은 오송역 이용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는데 이 역시 지역 논리에 불과하다며 최 시장은 일축합니다. 국민들이 세종역사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고 그것이 효율성이 높다면 그것을 건설하는 것이 맞지. 어느 지역 때문에 여기는 안 된다. 이런 논리로 정책을 세울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당장 2027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 공동 유치를 비롯해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충청권 메가시티 등 어느 때보다 충청권 공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세종시가 주변 지자체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2006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회계 설치 이후 지난해 말까지 15년간 행복도시 건설 사업에 전체 한도액의 72%가량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행복도시 건설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행특회계 전체 한도액 8조 5천억 원의 72.9%인 6조 2천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홍 의원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앞으로 추진해야 할 대규모 사업이 많은 만큼 지출한도 증액을 위한 행정도시법 제51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산군이 지역 1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사용 요금을 30% 석 달간 감면합니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으며 12억 원가량 감면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개편안에 따라 출연 연구기관들의 획일적인 인력과 예산 감축 문제를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엔 정부가 전화로 인력 조정을 권고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인건비 차등 지급으로 기관 간의 갈등과 눈치 보기 양상도 우려됩니다. 조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국무조정실이 산하 정부 출연 연구기관 간부들에게 유선으로 인력 조정을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부서들은 정원을 줄여달라는 건데 공식적인 인력 운용 계획도 받지 않고 전화로 감축부터 통지하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기관 차원에서 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죠. 인력 조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자료를 냈어요. 전국 공공연구노조는 감사원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가 인력 감축 등을 빌미로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의 연구 자율성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정부의 공공기관 개편안에 따라 47개 국책 연구기관들은 당장 하반기부터 경상비와 운영비 예산을 10% 삭감하고 인력도 줄여야 합니다. 특히 총 인건비 인상분을 연구원 운영기구인 연구회가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관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연구원별로 정부가 주는 출연금 비중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주는 연구 과제인 PBS 확보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제를 수사과제나 이런 걸 따와야 되는 구조다 보니까 연구에 집중하기보다는 어쨌든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구조 이런 거에만 더 집중하게 되는. 연구기관별 경쟁을 부추겨 통제 수단으로 악용하고 연구 현장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황폐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같으면은 정부의 이제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정책 과제들의 직접적인 생산처인데 이 생산처들이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정부는 공공기관 개편안을 올해 안에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연구기관들은 정부를 상대로 한 공공교섭과 노사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당초 어제로 예정됐던 월성 1호기 원전 사건 관련 재판이 태풍으로 인해 3주 뒤로 미뤄졌습니다. 대전지법은 태풍으로 피고인 측 변호인과 증인 등이 대전으로 오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재판을 미뤘으며 오는 27일 열리는 공판에서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육군사관학교 논산 유치를 위한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위원회는 육사 이전 공감대를 확산하고 도민 의지 결집을 위해 다음 달 5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육사 유치와 관련한 홍보 활동과
국방부 항의 방문 등을 펼칠 계획입니다.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었지만 최근 국방부가 육사를 옮길 계획이 없다고 밝혀 난항이 예상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시동을 켜놓은 채 잠시 세워놓고 볼일을 보고 오는 경우 가끔 있으실 텐데요. 이럴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시동을 끄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운 차량이나 오토바이만을 노린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배달 오토바이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보통 오토바이를 잠깐 세워놓고 배달 음식을 받아오는데 이때 시동을 끄고 움직이는 배달원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껐다 키는 뭐 귀찮으니까 바로 나오니까 저기에서요. 거의 뭐 안 끄죠. 왜냐하면 물건 갖고 나오는 게 한 20-30초? 지난달 11일 새벽 대전의 상점가에서 가게에 잠시 다녀온 사이 세워놨던 배달용 차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범인은 점주가 배달 음식을 가지러 간 사이 시동이 걸린 차를 몰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대전과 대구에서 5차례에 걸쳐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경찰관의 눈썰미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쫓아가면서 이제 경찰관이라고 하차 요구를 했는데 연료 소진되면서 차량이 정차를 했고 그리고 이제 차량 버리고 나와서 도주하는 거 이제 추적해서 검거한 거죠. 이 남성은 시동을 걸어놓은 채 잠시 운전자가 자리를 비운 차량이나 오토바이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훔친 차량이나 오토바이는 팔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면 길가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거해서 조사를 했을 때는 뭐 저쪽 서해안 쪽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차가 필요해서 그 훔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다른 여죄가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뒤부터는 이제 묵비권을 행사해서 경찰은 아주 잠깐이라도 차를 비울 때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문을 잠그는 등 운전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충남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최근 충남인권 기본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차별과 혐오를 기반으로 한 주장이라며 규탄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국민인권보장은 헌법에 명시돼 있고 학생인권조례 역시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이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헌법을 부정하는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천안에 사는 한 시민은 지난달 26일 충남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주민 발의로 청구했고 현재 서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공주, 아산 등 6개 시군이 설립한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이 추석을 앞두고 도내 86개 중소기업의 직원 1,400여 명에게 1인당 최대 80만 원씩 모두 10억여 원의 복지비를 지원했습니다.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은 충남도와 시군, 중소기업의 출연금과 정부 지원금으로 기금을 마련해 노동자의 복지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6년 연속 최하위 수준인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캠페인을 추진하고 감사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시교육청은 공정한 직무 수행과 사생활 존중, 소통과 협업을 강조하고 청탁과 특혜, 관행을 없애는 이른바 청렴문화 3.3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또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청렴시민감사관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등 청렴도 강화에 나섰습니다. 오늘 추석 연휴 민간 부두는 대부분 정상 운영하고 국가 부두는 부분 휴무에 들어가지만 하역 작업 요청이 있으면 즉시 지원하게 됩니다. 또 입출항 선박 접안과 하역 작업을 돕기 위해 하역 회사와 항운 노조, 예 도선사는 비상대기조를 편성 운영하고 해운 항만 물류정보 시스템도 정상 가동합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추석 명절 기간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상수도 비상대책반을 가동합니다. 도와 시군은 95명으로 비상대책반을 꾸려 연휴 전까지 도내 정수장 11곳과 배수지 132곳 등의 점검을 완료하고 연휴 동안 단수나 급수불량 등 비상사태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대전 소방본부가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119 상황실에 전담 상담원 6명을 추가 배치해 병의원 휴진 등으로 인한 구급 상황에 대비합니다.
소방본부는 추석 연휴 기간 하루 119 신고 건수는 평소의 1.5배이고 특히 병의원과 약국 안내 문의가 4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구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달청은 태풍 흰남노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복구 관련 물자나 공사는 공고기간이 긴 일반 입찰 대신 긴급 입찰을 시행하고 수의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복구 관련 물자는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서 추가 경쟁 절차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게 하고 납품 검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연합 대학원대학교가 배터리, 바이오 센서, 우주기술 등 미래산업 전문가 57명을 신규 교원으로 임용하면서 전임 교원이 1,16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은 국가 대형과제 책임자, 특수분야 연구자,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백선 선정자 등 과학기술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성과를 내온 연구자들입니다. UST는 32개 정부 출연 연구원에 교육 기능을 부여해 과학기술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교육기관입니다. 네, 수요일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